대전의 자랑 성심당을 대전역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레일이 월세 4억을 내라고 했었는데요. 작년 성심당의 월 평균 매출은 약 25억 원 정도고요. 그러니까 25억의 17%인 4.4억을 월세로 내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 4억이든 5억이든 자리가 좋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대전역 성심당 자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대전역 성심당은 잘 보이지도 않는 1.5층에 위치해 있거든요. 성심당에 가기 위해서 대전역에서 환승하는 빵제술래인들이 많이 있는데 환승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진짜 환장합니다. 찾다가 10분 이상 날려먹는 거는 부지기수거든요. 정말 이 자리는 성심당이라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역에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은 곳도 아니고요. 실제로 성심당 전에 있던 푸드코트는 월 1,000만 원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하죠. 사실상 매출 25억 원은 성심당의 능력인 거지 그 자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는 코레일도 사실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 돈을 낼 바에는 차라리 역 근처에 있는 건물을 사서 장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1년에 임대료만 50억 원이 넘잖아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부산역에 있던 삼진원목도 코레일이 2.5억 원의 월세를 내라고 했는데 이건 부당하다면서 부산역 옆에 있는 건물을 사서 오픈해버렸어요. 사실 성심당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대전 역사 아니든 바뀌든 사람들은 성심당을 찾아갈 테니까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건 코레일도 일종의 공공기관이라서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원흉은 작년 국정감사인데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전역 성심당에 월수수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올해까지만 해도 성심당의 월수수료는 4% 정도였어요. 약 1억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레일 역사 내 식품 매장의 평균 수수료율이 31.7%라는 겁니다. 단순 수치만 보면 특혜 처럼 보일만 하죠. 31%와 4%는 극명히 대비가 되니까요. 하지만 성심당의 매출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 규정상 최소 수수료인 17%는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감사의 지적이었죠. 어쨌든 코레일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국정감사의 지적을 외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요. 그럼 이게 성심당 매출 규모를 봤을 때 낼 수 있을 만한 수수료냐? 근데 그건 또 기업 입장에선 아닐 겁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임대료를 매출의 비율로 잡는 것은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좋은 상권을 보장해주는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의 경우는 평균 수수료율이 21% 정도라고 해요. 그럼 성심당도 이 정도면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백화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소 수수료율이 없습니다. 성심당처럼 고매출을 올리는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훨씬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성심당 정도의 매출을 내주면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든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재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성심당이 대전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임대료를 인하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들이 있는 거죠. 노잼도시로 유명한 대전시를 알리는데 정말 큰 공헌을 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대전시는 성심당 보유시다라고 홍보를 할 정도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해서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심당은 대전에 있어서 단순한 빵집을 넘어 여러 낙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착한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